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 한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의 아기를 훔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 이야기는 부산의 평범한 동네에서 서울의 가장 명문 가문으로 시집간 젊은 여성이 시어머니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의 그물에 휩쓸린 삶, 훔쳐진 아기, 그리고 복수의 가장 잔인한 모습. 이 영상에서 저는 한국 상류사회의 뒷면에서 벌어지는 믿기 어려운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평범한 동네에서 자랐고 가족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사랑으로 자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작은 어류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 시간에는 웃음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희와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내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다. 서울의 명문 박 가문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큰 회사에서 고위 관리였고 어머니 정희는 사회에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처음 만났을 때조차 그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 몰랐다. 현우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치관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는 저에게 박씨 가족과 만나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와 아빠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라고 그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나는 그걸 평소보다 더 흥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강남의 그 큰 집에 처음 갔을 때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 거대한 정원, 완벽하게 배치된 가구,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정희가 문 앞에서 나를 맞이했다. 키가 크고 우아한 자세를 가진 모든 움직임에 품위가 느껴지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 당신이 민지일 거야. 현우가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 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첫 저녁, 정희는 나에게 매우 관심을 보였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내가 부산에서 왔고 가족과 함께 어류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미소가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회복했다. 정말 귀엽네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현우와 결혼한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느꼈다. 정희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내 아들에게 완벽한 신부를 원하나? 그럼 내게 맡겨라라고 말했다. 신부 드레스부터 꽃, 초대장 목록부터 식사 메뉴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선택했다. 저는 그저 그녀에게 감사했을 뿐입니다. 결혼식 날 정희는 저를 안아주며 이제 내 딸로 여겨도 돼, 민지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허니문에서 돌아온 후 박 가족과 같은 동네에 정희가 선택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정희의 취향에 맞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인테리어에 대해 모르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생활의 첫 몇 달이 지나면서 정희의 행동에 작은 하지만 불편한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일하는 시간에 정희가 저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에 찌르는 듯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야, 이 음식이 좀 너무 짠 것 같지 않아? 현우는 사실 소금을 좋아하지 않거든. 라고 달콤한 미소로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면 이 세제 냄새가 너무 강해. 주부들은 보통 이런 걸 알잖아.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매번
마치 나를 어떤 면에서 부족하게 보이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걸 그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가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게 불공평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현우의 이모가 방문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오늘 저녁은 매우 중요해. 이모를 절대 화나게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옷차림에 매우 신경을 썼다. 정희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머리를 묶었다. 이모가 오자 정희가 나를 소개했다. 이분이 우리 민지예요. 부산에서 왔어요. 이모의 얼굴 표정을 절대 잊지 못한다.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며 뭔가 부족한 점을 찾는 듯했다. 저녁 내내 정희는 내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는 매우 성실한 아이예요. 항상 집안일을 돕고 있어요. 물론 젊어서 가끔 경험이 부족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라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칭찬하는 말마다 나를 얕보는 말을 덧붙였다. 그가 떠난 후 정희는 내게 아주 잘 됐죠? 라고 물었어요. 내가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때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단 한 가지 조언이에요, 민지야. 부산 사투리가 가끔 너무 두드러져요. 아마 서울식 말투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현우가 내 옆에서 자고 있었고 그에게 이 상황을 말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아마도 정의가 옳았을지도 몰라. 아마도 나는 정말로 이 가족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했을지도 몰라. 주일이 지나갈수록 정의의 행동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나와 대화할 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눈으로 그들에게 나를 무시하라고 신호했다. 나는 이를 알아챘지만 아무도 내게 직접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단지 내게 말을 걸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한 번은 복도에서 정희와 마주쳤을 때 그녀가 내 손에 작은 메모를 슬쩍 넣었다. 방으로 돌아가서 열어봤다. 내 아들은 너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메모를 읽으면서 내 손이 떨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왜 그런 말을 썼을까? 정희는 이제 현우가 일해서 집에 오는 시간에도 오기 시작했어요. 현우 앞에서 저에 대한 작은 불만을 털어놓았죠. 민지가 오늘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집안일이 그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아니면 오늘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는데 전혀 경제적이 아니었어요. 너무 비싼 것들을 샀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나는 이런 상황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정희는 매번 물론이지 모든 젊은 신부는 같은 일을 겪어. 나도 그 과정을 겪었어라고 말하며 마치 나를 이해해주는 척했다.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민지야. 조금 더 주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매번 마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2달 후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현우와 함께 매우 기뻤어요. 그에게 아빠가 될 거야 라고 말한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해요. 그의 눈동자에 비친 행복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정희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매우 기뻐하며 나를 안아주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드디어 손자를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신과 함께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복통이 있었고 때로는 매우 심한 경련을 겪었다. 정희는 자신이 다니는 의사를 추천해 주었다. 덕터 리는 정말 훌륭해요. 제 의사도 그분이에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해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덕터 리를 방문했을 때 그분도 제 통증이 정상적이라고 신혼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임신 초기에는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통증이 계속 심해졌어요. 어느 날 통증이 매우 심해지고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덕터 리는 저를 진찰한 후 슬픈 표정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지 씨, 아기를 잃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을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제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병원에 왔을 때
우리 둘 다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도 왔고 저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런 일도 있잖아. 다시 임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들 동안 정희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나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아마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자신에게 더 잘 돌봐야 해요. 이 말은 나를 매우 상처 입혔습니다. 아기를 잃은 것이 내 탓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기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업무 출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제 슬픈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저녁 제 전화기에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내일 저녁 강남의 예차 집에 오세요. 붉은 머리의 노인 여성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처음에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려 했다. 아마도 농담이나 잘못된 번호일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메시지 뒤에 진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저녁 호기심이 이기지 못해 그 차집으로 갔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하고 옛날식 인테리어로 꾸며진 공간이었습니다. 구석에 빨간 머리의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와 마주치자 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녀 옆에 앉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부인 정희의 옛날 하녀입니다. 10년 동안 박가문에서 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지 씨,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야겠어요. 하지만 먼저 이 일이 당신에게 매우 힘들 것임을 알아야 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뜻이신가요? 김 부인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정희는 당신의 임신 기간 동안 매우 나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기를 유산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질문과 함께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물론 유산했어요.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아니요, 민지 씨. 당신의 아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세상은 멈춘 듯 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 부인은 손에 든 파일에서 꺼낸 서류들을 테이블에 놓았다. 정희는 이 박사에게 뇌물을 줬어요. 당신에게 가짜 유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정희는 그를 비밀리에 입양시켰어요. 눈물이 차올랐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당신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함 있는 신부로 몰아 가족에서 쫓아내는 것. 그렇게 해서 현우에게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생각이었죠. 김 부인은 음성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정희와 이 박사 사이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두려웠고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을 그만뒀고 양심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희는 다음 가족회의에서 당신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신부라고 소개할 계획이에요. 현우에게 이혼을 제안할 거예요. 음성 녹음을 들었을 때 정희의 목소리를 알아챘어요. 이 박사님, 이 소녀는 이제 이 가족에서 나가야 해요. 보고서에는 유산했다고 써요. 하지만 아기를 비밀리에 입양시켜요. 필요한 돈을 내가 지불할게요. 정씨, 이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은 내 책임이에요. 이 소녀는 여기 있을 곳이 없어요. 내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을 찾을 거예요. 녹음을 들을수록 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단순히 나를 원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내 아이까지 빼앗아 갔어요. 김 부인이 떠나며 내게 모든 문서와 녹음의 사본을 주었다. 이 증거들은 이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는 아직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앉아서 생각했다. 정희는 나를 체계적으로 파멸시켰고 내 아이를 빼앗아갔다. 이제 내 차례였다.
하지만 단순히 복수만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의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명성, 사회에서의 완벽한 가족 이미지. 바로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 여성클럽에서 차 모임이 있어. 와서 너를 소개시켜 줄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가짜 친절함이 있었다. 네, 정희 어머님, 갈게요.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가 말한 곳은 서울에서 가장 명문 여성클럽이었다. 상류 사회의 가장 엘리트 여성들이 모이는 소문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매우 영향력 있는 곳이었다. 저녁이 되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정희가 클럽에서 나를 맞이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딸아.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익숙한 차가움이 있었다. 살롱에는 약 30에서 40명의 여성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정희의 주변에서 온 상류층 여성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나를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여성 여러분, 제 아들의 아내 민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마이크에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 이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결혼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정희의 계획의 일부였다. 나를 모두에게 소개한 후 결함 있는 신부로 포장할 생각이었다.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정희 어머님. 네, 결혼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홀에 있는 여성들은 주의 깊게 나를 듣고 있었다. 박가족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운이 좋다고 느꼈어요. 특히 정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지원에 대해 매우 감사했어요. 정희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했을 때 정희 어머님은 저에게 최고의 의사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 박사님이에요. 그 덕분에 임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들의 관리에 맡겼어요. 방아는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 나를 궁금해하며 듣고 있었다. 정희 어머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기의 건강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정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다. 이 말들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것이었다. 목소리의 톤을 바꿨다. 이제 여러분에게 완벽한 시어머니. 정희가 내게 가진 사랑의 진정한 규모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희가 벌떡 일어섰다. 민지, 뭘 하는 거야? 가방에서 꺼낸 문서들을 테이블에 놓았다. 홀 뒤쪽에 있는 프로젝터에서 음성 녹음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 박사, 이 소녀는 이제 이 가족에서 나가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유산했다고 써라. 하지만 아기를 비밀리에 입양시켜. 거실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여성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 어머님, 제 아기를 훔쳐가셨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결함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셨어요. 정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가요? 나는 손을 배에 얹었다. 그럼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죠. 내 아기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결함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시죠. 방 안의 여성들은 일어나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이미지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정희는 내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내 발이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다. 30년 동안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성으로 살아왔어요.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서류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파일을 가리켰다. 뇌물 영수증, 음성 녹음, 이 박사의 자백, 모두요? 그 순간 정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이제 그 미소 짓는 우아한 여성은 없었다. 내 앞에는 계획이 어긋난 분노에 찬 사람이 서 있었다. 당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소리쳤다. 내가 당신에게 이걸 했나요? 마이크를 들고 홀로 돌아섰다. 여러분, 바로 완벽한 정의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 한 어머니의 아기를 훔친 여자입니다. 정희는 홀에서 급히 달려나갔다. 그녀의 뒤를 따라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는 여행에서 돌아와 있었다. 정희가 그를 찾아와 민지가 미쳤어.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현우가 나를 맞이하며 화를 내며 말했다. 민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전화로 울고 있었어. 그에게 모든 문서를 보여주었다. 음성 녹음을 들려주었다. 현우는 녹음을 듣는 동안 눈물이 고였다. 민지, 나 몰랐어. 현우, 내 엄마가 내 아이를 훔쳤어. 이 가족에서 나를 내쫓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 현우는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 나는 단지 그녀는 내 엄마니까. 그리고 나는 네 아내야. 우리 중 누가 너에게 더 중요했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현우는 어머니가 내게 차갑게 대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 정도로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다음 날 정희가 집에 왔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머리를 숙이고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다. 민지야,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라고 말했다. 말할 게 없어요, 정희 씨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존중을 담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내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했을 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당신의 손자를 훔치는 것이었나요? 정희는 침묵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어머니, 이제 민지에게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고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만약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정희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찼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3달이 지났다. 정희는 사회에서의 모든 명성을 잃었다. 여성 클럽에서 제명되었고 과거에 친분을 맺었던 여성들은 그녀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녀에게 가장 큰 벌이었다. 아기를 찾는데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